똑같은 프로세스로 만들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남들과 조금 달라요.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알려주는 유튜브와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서에서 스케치업과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하고는 또 다른 강의도 지금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만들어지면 또 올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또 인터뷰하도록 하고요. 네. 참고 유튜브에 건축 디자이너라고 치면은 이렇게 건디라고 되어 있는 프로필 이미지 볼 수 있어요. 이 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1, 2편에서 이미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건축사 사무소 합격 포폴 소개하는 거랑 공모전 우수상 받은 거, 프로젝트 소개하는 거 2가지가 있으니까 앞에 거 2개 보고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하는 거는 건축 공모전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PPT까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모전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고, 또 처음 공모전을 해보시는 분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총 10개의 순서로 만들어져 있고, 건축 공모전을 어디서 찾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해법이나 스케줄 관리를 알려주는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 공모전을 어디서 찾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사이트가 첫 번째는 마실와이드라고 있어요. 건축 관련 전반적인 소식을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학생 공모전을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양한 공모전이 있어요. 맞아요. 또 두 번째 사이트는 비슷한 사이트이긴 한데, 여기는 그냥 공모전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위비티라는 사이트이고, 이것과 비슷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카테고리가 건축, 건설, 인테리어 이쪽을 보시면 다양한 공모전이 나와 있는 것을 있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건축 공모전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국내에 있는 건축 공모전을 위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건축 공모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역별 건축 공모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건축문화대상 같은 그냥 지역에 타이틀이 없는 공모전이 있고, 그것은 보통 6월에서 9월에 많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은 경남 건축대전처럼 앞에 지역이 붙는 공모전이 많이 있어요. 그건 보통 7월에서 11월에 많이 열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방학은 공모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겨울 방학은 혹시 생각이 있다면 인턴을 해보는 걸 보통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 방학 때가 됐는데 막상 공모전을 해보려고 하면 딱히 할 만한 공모전이 없더라고요. 해외 공모전이 아닌 이상에는 잘 없어서, 인턴을 할 생각이 있다면 겨울 방학에 해보고, 공모전을 할 생각이 있다면 여름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건축 공모전을 리스트를 대략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연도가 22년인 것도 있고 21년인 것도 있어요. 빠져있는 것도 좀 있겠지만 이런 공모전이 있고, 이 근대도시 건축 디자인 공모전이 예전에 도코모모 공모전이었거든요. 그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부터 시작해서 이 다양한 공모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혹시나 시기를 잘 모르시겠다면 이런 시기를 체크를 해서 이때 한 공고가 나는 것을 참고를 해서 너무 좋다. 네, 보면은 좀 더 일정을 체크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축 공모전 포스터를 제가 가져왔어요. 올해 열린 이 근대도시 건축 공모전 포스터이고, 여기는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에 대한 포스터, 이런 포스터를 이용해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하면 대략 한 달간 접수 기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때를 위주로 해서 한 5월부터나 이때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지역 건축 공모전이 있어요. 보통 7월에서 11월에 많이 열리는데, 제 생각에는 연말에 이제 그 지역 건축 공모전에 어떤 행사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예를 들면 부산 광역시 아니면 광주, 충남 이런 건축대전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 지에 대학생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별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건축학과 교수님이 심사위원인 경우가 많아서 네. 알려주거든요. 네, 이거 맞아요. 참여하라고. 네.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네. 각 지역에 있는 저학년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제가 보통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분명하지가 않고 그냥 애매하게 해서 그런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도 한번 프로젝트 한 거 그냥 연습 삼아 제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포스터로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있고 광주 건축대전과 같은 이런 공모전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공모전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먼저 하나의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A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학교 프로젝트를 이미 한 거죠. 그럴 경우 이 설계 취지에 맞는 공모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어떤 한국건축문화대상 이 공모에 대한 취지와 잘 맞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출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바꿔서 제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A라는 프로젝트를 이미 학교 프로젝트를 했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사이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에 맞는 광주 건축대전에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교 프로젝트를 보통 그냥 학교 프로젝트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공모전에 이런 형식에 맞춰서 제출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공모전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수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지역의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그나마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아니면 지역의 건축대전에 이런 곳에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이게 또 경쟁률이 점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다들 잘하니까 또. 다들 잘하니까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경쟁률이 조금 덜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표적인 건축 공모전에 제출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유명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수상권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뭘까? 이걸 많이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공모전 해도 될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공모전을 해야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양한 공모전을 해봐야 나에게 맞는 공모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참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아, 정말. 그리고 제가 이건 해외 건축 공모전에서 떨어진 공모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떨어졌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거 프로젝트인데 대지에 비해서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해외 공모전이니까 임팩트 있게 만들어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상작들을 보니까 작은 스케일의 어떤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공모전이라도 그 수상을 한 공모전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점을 잘못 파악했구나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교 수업과 공모전의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교 수업은 한 30명 아니면 40명, 50명이 같이 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공모전 같은 경우에 한 500명이 참여를 해요. 그 숫자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학교 수업을 해보니까 대지 분석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춘 경우가 많았어요.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대지 분석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컨셉이 중요하고 다양한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수업은 교수님의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교수님이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면 전부 다 모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모전은 다양한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좀 봐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커리큘럼의 일관성이 학교 수업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은 다르지만 결국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쵸.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모전은 다양한 주제가 있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서로 한 것을 숨기면서 최종에 막 제출하고 이러면서 짜증 내가 더 잘했지롱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싸울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게 나의 실력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차이점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디자인이 뭘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문제점을 찾고 그걸 창의적으로 해결하자. 이 프로세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학교 수업에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그 오티스라는 오. 사람이 있어요. 아, 사람 이름이구나. 네, 그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 이름도 오티스인데 이 사람이 오티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죠. 그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거죠. 너무 느리다고.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은 더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로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기술이 안 되니까. 궁금하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고울을 만든 진짜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고울을 설치하니까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내 모습을 단정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속도를 너무 느리다고 생각 안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문제에 너무 또 포커스를 맞추면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 네,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프로세스로 만들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 남들과는 다른 한 끗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거 학교에서는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서 저는 남들과 조금 달라요. 이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프로젝트 설명했지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도 똑같이 이쁜 주거를 제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사각형 모듈이 결합되는 방식을 제안한 거죠. 이게 남들과 다른 한 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안하다 보니까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컨셉을 만드는 방식 3가지를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컨셉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공모전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만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역사가 중요한 공모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대도시 건축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바탕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아니면 뭐 리모델링 건축대전과 같은 그런 곳에도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역사에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재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불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냥갑 같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불만이라고 한다면 그걸 나는 다르게 제안하겠다. 아니면 농촌에 주거 타입이 어떻게 있는데 이걸 다르게 제안하겠다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난 다르게 제안하겠다. 예를 들면 학교는 너무 일관성 있게 만들어졌다면 나는 좀 더 마을 같은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대지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제안하겠다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결책인데 대한민국 건축대전이나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많이 주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율주행이 100%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건축이 만들어질까? 아니면 지금 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이럴 때 어떤 건축을 제안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컨셉을 만드는 방법 이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해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6번째는 이 보통 공모전이 2개의 주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가지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사이트가 주어져 있는 공모전이 있고 어떤 것은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공모전이 있어요. 이 2가지를 예시와 함께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근대도시 건축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땅의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컨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남산 힐튼 호텔 매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이 건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컨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LH 대학생 주택 건축 대전의 경우에는 똑같이 대지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대지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2개와 연관성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대지 분석은 출입구, 배치, 주변 맥락만 고려하고 컨셉은 뭐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불만이 나는 이렇게 제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것은 대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은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는 것을 컨셉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H 공모전에 컨셉을 도출한 예제인데
사이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한 거죠. 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 혼자 안 산다 어때?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가족은 경남 사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사회적 가족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야. 이런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계 가족이 있잖아요. 이제 사회적 관계로 가족이 변하고 있다. 이것을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셜 패밀리, 그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컨셉을 도출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대지에 맞춰서 모양을 만드는 것은 만들고 여기에 소셜 커뮤니티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제안해주고 녹지도 생각해보니까 소셜 그린이라고 말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미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이 소셜 패밀리 이것을 도출하는 데까지만 오래 걸렸지만 이것을 푸는 방법은 그냥 풀고 커뮤니티 이름만 바꿔주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만 좀 잘 하게 되면 남들과 다른 해법을 찾아내면 그다음부터 풀기는 너무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 컨셉을 잘 잡으면 그거 나중에 풀어가는 건 금방 풀어간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이제 주제가 주어진 건축 공모전 해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했는데 이 두 개 다 푸는 해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나의 설계와 주제와의 건축적인 연결 접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걸 찾아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제가 4차 산업과 건축이죠. 근데 저는 새로운 상가를 리모델링 했단 말이죠. 이거를 풀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생각은 3차 산업의 어떤 메카가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4차 산업 뭐 이런 플랫폼을 진행 중이고 그래 그냥 3차 산업과 4차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과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팀 구성을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나의 단점을 보완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표현을 잘하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해. 그럼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와 팀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한 3명 정도가 적당한데 뭐 3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3명이랑 한 경우는 두 번밖에 없고 대부분 2명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체 총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발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어느 정도 받고 또 피드백도 주고 하면서 이 주고받는 게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3D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이나 렌더링이 뛰어난 친구 그리고 다이어그램이나 도면이 뛰어난 친구 이 3명 정도 해서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나만의 아이디어만 맞다고 하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팀원이 2명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이 조금 아이디어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더 힘을 내서 그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크게 빗나가는 것만 아니면 그런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스케줄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 달 잡을 때도 있고 뭐 많으면 2달, 3달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제가 잡아왔어요. 우선 제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출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거나 확정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지침부터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를 한 일주일 내로 잡고 그 다음에 컨셉 확정을 한 2주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판넬 목업이나 그 3D나 이런 부분들을 한 2, 3주를 잡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더 걸리면 더 많이 잡으면 되고 2달로 잡는 경우도 있고 3달로 잡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결국은 완성을 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판넬 작업, 보완 작업이라고 했지만 판넬을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출하기 직전까지 찾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간이 되면 무조건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걸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컨셉이 지진부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컨셉이 확정돼야 나머지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컨셉 확정. 좀 강단이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죠. 01이 붙으면 첫 주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모 지침이나 수상작을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간략한 방향성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H 청년 건축가 설계 공모전을 가지고 왔는데 공모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캠퍼스 타운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양한 해결점을 제시해야 되는구나. 먼저 제가 대략적으로 컨셉을 만드는 거예요. 방향성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 지역 사회가 있는데 대학교가 유입이 되면 여기 경계가 생기는구나. 여기를 경계를 허물어 줘야겠다. 한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주가 되면 이제 개념도 같은 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퀄리티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점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게 계속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캠퍼스 타운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 정도의 개념도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건축물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이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컨셉 모델링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모형이 자신 있으면 모형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스케치업으로 만들어도 되고 라인으로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3명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2개씩 만들기를 정해요. 그리고 2개씩 만들어 온 걸 보는 거죠. 여기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 오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자 해서 2주가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 3주부터는 모델링 다이어그램 판넬을 만드는 거예요. 도면을 빨리 그리는 사람이 좋겠죠. 여기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투라인만 그려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3주째가 되면은 모델링,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이런 프로그램이 단면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가구가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이유가 나중에 투시도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파이타운이라는 개념도를 제가 다이어그램 만들 때는 이렇게 이 실제 지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이거는 판넬에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냥 프롤로그도 그냥 대충 적어 놓고 이런 것도 아 이렇게 만들 건데 누가 만들지 모르겠어. 그리고 컨셉도 만들 건데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만들고 그게 이제 보완 작업을 통해서 4주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후처리를 네, 후처리를 하고 아니면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넣기도 하고 그리고 도면도 이제 색을 칠해가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판넬이 만들어지고 뭐 색깔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주기 위해서 이런 색깔을 쓰긴 썼어요. 이게 첫 번째 판넬이고 두 번째 판넬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기도 하고 제가 따로 렌더링을 했다기보다는 일러스트 느낌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친구가 투시도 화면을 해보고 싶다면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완성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해서 떨어지는 게 아닐까. 공모전은 일주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또 아니면 전설적인 어떤 선배는 일주일 만에 했대. 근데 상을 받았어.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면은 공모전을 한 달 정도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원이 좀 구성이 이상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팀원의 구성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일정에 확고함이 없으면 한없이 늘어지니까 그럼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했지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는 홈페이지에도 수상작들이 잘 있기 맞아.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아 나는 이게 부족했구나 그럼 다음엔 이런 거를 위주로 봐야지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 게 너무 형태적으로 봤을 때 좀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반대되는 것을 과감하게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3달을 투자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상작을 뜯어서 맛보기라고 했는데 수상작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열받잖아요. 그러면 이를 갈고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부족한 게 있는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다음 공모전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수상권이 높은 친구들은 이런 점이 좋아서 뭐 수상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잘했는데 너무 학생 같지 않을 때 안 뽑힐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아니면 단시간에 아무래도 채점을 하다 보니까 색감이나 이런 게 또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참고해서 한번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공모전을 해보았더니 결과가 좋았다면 경력이고 안 좋았다면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험으로 남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했는데 수상했다는 그 사람들도 경험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노하우가 쌓이고 그 이전에 버려뒀던 그 아이디어를 조금만 변형해서 제출하면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떨어지는 것에 너무 공포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항상 그 학교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은 컨셉을 어떻게 잡는지를 잘 안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걸 안 알려줬지 하면서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것들을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걸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쌓였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많고 아직 참여를 안 해본 친구들도 많으니까 너무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1학년 때 약간 건축이랑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학점이 거의 평점이 1.8점이 나왔어요. 와.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정신을 좀 차리고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평점이 3.7인가 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이라는 게 사람들이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잘 못한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전 소개하는 팁까지 3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또 강의 찍고 하시면 그리고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건축 디자이너 유튜브 채널 다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 채널 링크도 정보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